일일 모의고사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틀린 것인데 틀린 것 X, 옳은 거 O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요게 2022년 올해 2월 28일 날 개정됐습니다. 작년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 LH로부터 분양을 받으면 수분양자들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LH가 국가 등이잖아요. 매도인이 국가 등이고 매수인이 개인이면 개인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이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뀌었다고요. 2022년 2월 28일 날. 옛날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고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서 2장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제 법인의 경우 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1인 기업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돼가지고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지금은 12%죠. 최고세율.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적인 경우, 비규제적이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아닌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죠. 6억 이상. 자,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라고 할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근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때는 변경 해제대가 확정된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30일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도 전부 30일입니다.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30일.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들은 싫어하죠. 왜? 이거 세금 나중에 세금 뜯어가려고 이렇게 만든다.
하고 정부에서는 세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 보호하려고 한다. 그 세입자 보호하려고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왜 6천만 원으로 정했냐.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이잖아요. 초과잖아요. 6천만 원 이유가 6천만 원 이하면 최우선 면제 받는다. 기타 지역이라도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서울에 만약 6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최소한 6천만 원 이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 그 세입자 보호하려고 6천만 원 초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손본다는 말 전혀 없어요. 이거는 손 안 됩니다. 소위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요거는 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 요거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광역시나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고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죠. 군은 금액과 상관없이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양평군 이런 거는 경기도 청평군은 신고해야 되지만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신고관청은 임대차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신고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끝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어떤 분들 지금 계약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주인이 임대차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으라고 해서 특약으로 적었대요. 개업공개사는 특약 적으라고 하는데 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 효력 없다고 봐야 되겠죠? 법에 하도록 돼 있고 전입신고 하도록 돼 있고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특약 해봐야 효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 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다. 딱 6천만 원. 그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해서 60만 원. 이러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주인들은 신고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세금 뜯어갈까봐. 그래서 1번, 2번 맞고 3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또는 보증금 및 차임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된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그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이게 포상금이 나오면은 한번 계산하려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갑과 을이 지금 포상금 받는 거고요. 누구에 대해서 A, B, C, D, E까지 있나요? E.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이거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거짓, 해임,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 6개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부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갑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예,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의 얼마가 포상금이에요? 20%가 포상금이네요.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 하면 200만 원. 그 다음에 어른,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공소제기되어 벌금 1억 부과받았다. 벌금 얼마 받았든지 간에 공소제기되면 포상금 얼마입니까?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어른,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시를 신고했고 신고관청은 시에 대해서 500만 원 부과했다.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리얼,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D에 대하여 과태료 1억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죠. 1억이면 20% 하면 2천만 원. 그런데 한도액이 1,000만 원. 둘이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배분 약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500만 원씩 부과되네요. C에 대해서는 C가 아니고 D네, D. C는 아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C는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했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는 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E는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를 신고하여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했든지 간에 포상금은 50만 원이죠. 50만 원. 그러면 갑은 700만 원, 을은 600만 원.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번 출제됐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 거 포상금 지급 대상, 이게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이걸 계산했는데 이게 답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이게 답 없는데 자꾸 또 계산해보고 앉았으면 시간만 다 가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계산해보든지, 아예 모르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나중에 다시 와서 볼 시간이 없고 잘못했다가 비워놓으면 나중에 또 하나 밀려가지고 적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계산해서 답 바로 안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나 찍으면 돼요. 보통 그 처음에 체크했다 나중에 고쳐가지고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냥 처음에 느낌 오는 거 그냥 바로바로 찍어버린, 모르면, 답이 없으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 이게는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하면,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될 뿐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5번 이내 비규제적은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초과에 하나여만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초과 시에만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6억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6억 초과에 하나여 시에만 들어갔으니까 X. 비규제적은 6억 이상, 규제적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게 금리만 영향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지금 이건 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다고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뭐 세종시 같은 데는 해제됐죠. 대구도 해제됐고, 지금 인천은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인천 금단 신도시 이런 데가 투기과일지구라고요. 서울은 뭐 전 지역이 다 투기과일지구고요. 이거 증빙자료 제출하라 이러면 이제 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증빙자료 부모한테 받아가 남한테 받아서 투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6번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47번에 보면 6개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아닙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거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건 3번이네요.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죠? 없으면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총명이 조금 흐리니까. 7번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모두 고르면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누가 공고한 날입니까? 공고를 2번 해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하는 경우도 있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면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해 주잖아요. 그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경매의 경우 허가,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거, 재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용지인 경우 2년 이상,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년입니다. 주택용지,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 토지 취득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제가 버스 전용차로 서울서 대전까지 가니까 스티커가 6개 끊겼더라고요. 똑같은 위반행위. 그럼 똑같은 위반행위인데 그 한 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부과하면 되냐고요. 그 물어보니까, 경찰청에 물어보니까 몇 킬로까지 지날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위반했으면 지켰으면 안 나가면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럼 또 내야 돼요. 이행강제금도 이미 부과된 거는 내야 된다고요. 새로운, 그래서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여러 번 위반하면 위반한 거 다 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저는 위반한 거 알고도 갔어요. 어머니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명절에 막 차가 밀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래서 계속 그냥 위반한 거 알고도 갔어요. 달리 차가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버스 중립 차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틀린 것인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조금 말이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매매 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두 번씩 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물건 가지고. 그래서 이 말 뜻은 1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외국인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또 한 번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X입니다. 자, 외국인이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매라든지 환매권 행사라든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 맨 위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보유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본금, 의결권, 구성원 전부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 후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맞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5% 이하 과태료죠. 2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됐는데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 5% 이하고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해제 신고 안 하면 처벌은 오직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다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해제 신고는.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직거래면, 중개거래면 국가 등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 없다고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도 없고요. 개업공개사는 다만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죠.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제 거래 가격 6억 이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됩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규제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에 주택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직거래면 법무사입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25일 안에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입력하면 되고, 만약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25일 안에 주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가서 증빙자료를 제공해도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